퇴직자 10명 중 9명은 퇴직금을 받는 바로 그 순간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수십 년 땀의 대가, 마침내 손에 쥐게 된 그 두둑한 목돈을 어떻게 할지 계획은 이미 세워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 중 연금으로 쪼개받는 비율은 고작 7.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모두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왜일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연함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 김정환 부장님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4,500만 원을 날려야 했던 뼈아픈 실수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25년 달아빠진 구두 뒤축과 손때 묻은 업무 수첩이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 3억 원을 받게 된 김정환 부장님의 마음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곧 결혼할 딸아이에게 손도 벌리지 않고 든든하게 보탬이 되어주고 지긋지긋했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털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그랬듯 김 부장님 역시 별다른 고민 없이 회사에 퇴직금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그저 목돈을 하루빨리 손에 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본 김정환 부장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3억 원이 들어와야 할 통장에는 그보다 한참 모자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돈은 무려 4,500만 원.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 폭탄에 부장님의 은퇴 계획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바로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6%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의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김 부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박서준 이사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3억 원을 받자마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박 이사님이 10년간 내게 될 총 세금은 약 3,150만 원입니다.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4,500만 원이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박 이사님은 선택 한 번으로 김 부장님보다 1,35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2022년 기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계좌의 평균 금액은 2,459만 원에 불과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한 계좌의 평균 금액은 1억 5,550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큰 사람들, 즉 세금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인지를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라는 두 세금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수십 년간의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 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국가는 당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바로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는 겁니다.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길게, 예를 들어 20년으로 설정하면 11년 차부터는 세금 감면율이 40%로 더 커집니다.
돈을 천천히 그리고 오래 쪼개 쓸수록 국가가 더 큰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금 수령이 정답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세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는 더 큰 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퇴직금 3억 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10년인 사람과 30년인 사람의 세금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이 1억 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편이라면 이미 퇴직소득세 자체가 몇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연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세금의 덫을 피하고 현명한 은퇴자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실행 지침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 절대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지 마십시오.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회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이것이 절세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둘째, 나의 예상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나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 퇴직금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금의 유불리를 직접 비교하고 나만의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원래 세금이 70% 또는 60%를 비교해보고 그 차액이 크다면 당연히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넷째, 연금 수령 한도를 기억하십시오. IRP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도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인출 기간과 금액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보셨다고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60일의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정보원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더라도 6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이 실수를 만회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했던 퇴직금을 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 징수했던 퇴직소득세를 당신의 IRP 계좌로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혹시 그동안 돈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남은 금액만 입금해도 그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지난 세월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십 년의 시간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몰랐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에게 허무하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93%의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나의 근속연수는 몇 년인지, 나의 예상 세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그 잠깐의 시간이 당신의 노후 품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넘어 언제, 어떻게, 얼마씩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출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고 중요한 여정이 든든한 안내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